아르테미스2 프로젝트 2026년 인류는 다시 달을 향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 카메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카메라는 이전에 함께했던 하셀블라드도 아니고 미러리스를 장악한 소니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보면 새 전용 카메라라고 놀림까지 받는 니콘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도 넘은 DSLR을 말이죠.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이 프로젝트에 왜 10년도 더 된 카메라가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오래된 카메라와 함께 최신형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같이 올라가게 된 걸까요? 무슨 조합이지? 보통이라면 비싸고 좋은 카메라만 가져갈 텐데 말이죠. 오늘은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에서 어떤 카메라가 쓰였고 왜 그 카메라가 쓰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니콘의 D5, 공식적으로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에서 승무원이 사용하는 촬영 장비로 확인된 카메라는 니콘 D5였습니다. D5는 2016년에 출시한 2082만 화소의 풀프레임 시모스 센서와 기재식 셔터를 탑재했고 초당 12프레임 연사, 153포인트 AF 시스템을 지원하는 니콘의 플래그십 풀프레임 DSLR 카메라입니다. 과거 인류의 달 탐사에서는 하셀블라드 같은 중형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매우 높은 해상력을 가진 장비였고 달 탐사를 통해 상징적인 카메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1억 화소의 카메라가 있는 시대인데 고화소 카메라를 쓰면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장비 선택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주에서는 데이터의 양보다 데이터의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고화소 카메라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그만큼 환경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오류가 발생하면 화소가 아무리 높아도 그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지구를 촬영한 하셀블라드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전자장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사선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구조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건 필름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니콘이 선택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콘 카메라는 이미 1971년 아폴로 15 임무부터 나사의 우주 촬영 장비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이후 국제정거장에서는 니콘 DSLR 시스템이 장기간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셀블라드에서 니콘으로의 변화는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필름 기반의 아폴로 시대에서 디지털 기반의 ISS 시대로 넘어오면서 촬영 시스템 자체가 자연스럽게 전환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 역시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오던 시스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왜 D5일까요? 이 카메라는 이미 우주에서 검증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D5는 ISS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우주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확인된 장비입니다. 배터리, 발열, 오류, 작동 방식까지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 점이 중요하죠. 대처 불가한 변수가 없어야 합니다. 디지털 센서는 우주 방사선을 맞으면 데드 픽셀이 생기거나 데이터가 튀기 쉬운데 D5는 지난 10년간 ISS에서 방사선을 맞으면서도 버틴 실전 데이터가 가장 많았던 거죠. 구조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D5는 DSLR 구조를 기반으로 한 카메라로 촬영 시 셔터가 동작하는 순간에만 센서가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작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고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촬영 시를 제외하고는 센서를 계속 구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발열도 줄이고 배터리도 아낄 수 있다는 뜻인데 극한의 우주 환경에선 이보다 더 큰 장점은 없겠죠.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D5는 약 2000만 화소 센서를 사용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고화소 카메라는 아닙니다. 연사나 영상 기능 역시 최신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교하면 분명히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게도 약 1.4kg 수준으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kg면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에 표준 줌렌즈 하나를 장착한 무게와 비슷한 수준이죠. 뭐는 왜 바디만 1.4kg야? 1.4kg면은 제가 드는 R 흉보다 더. 대신 이 카메라는 극한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플래그십 DSLR입니다.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진, 방습 설계를 갖추고 있고, 고감도 촬영에서는 확장 ISO 기준 최대 328만까지 지원하면서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충전으로 수천 장 이상 촬영이 가능한 배터리 성능은 장시간 운용이 필요한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카메라는 최신 기술을 가진 카메라라기보다는 실제 우주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검증된 운용 데이터가 축적된 말 그대로 국밥 같은 장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왜 이전에 사용한 하셀블라드가 아닌가? 카메라의 성능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운영 방식까지 포함해 검증된 시스템이 니콘 DSLR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D5인가? 이 카메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에는 처음부터 D5 중심의 장비 구성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니콘의 Z9이 임무에 합류하게 된 점입니다. Z9은 2021년 출시한 약 4570여만 화소 풀프레임 스택트 CMOS 센서를 기반으로 완전 전자식 셔터와 최대 초당 20프레임 로우 연사, 120프레임 JPG 연사, 그리고 8K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니콘의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D5랑은 완전히 다른 카메라죠. 이 카메라는 처음부터 계획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드 입장에선 굳이 달까지 가는 위험한 여정에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추가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그때 아르테미스2 사령관 리드 와이즈만은 이 카메라가 앞으로의 임무에서 사용할 장비라면 지금 이 단계에서 실제 우주 환경, 특히 딥 스페이스 환경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한 선택만 고집하던 분위기 속에서 현장 사령관이 직접 미래를 위한 테스트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가 단순히 최신 카메라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Z9은 2024년 ISS에 13대의 바디와 15개 이상의 니콘 Z 렌즈, 그리고 FTZ2 어댑터가 함께 보내지며 우주환경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 속에서 Z9은 원래 D5 중심으로 갈 예정이었던 아르테미스2에 리드 와이즈만이 직접 필요성을 밀어붙이면서 Z9 한 대가 막판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번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의 카메라의 선택은 단순히 더 좋은 장비를 고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장비로 지금의 결과를 확실하게 남기면서 앞으로 사용할 장비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반영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신 카메라로 찍은 사진뿐 아니라 성능이 검증된 오래된 카메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사도 가장 중요한 순간엔 제일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내 손에 가장 잊고 믿을 수 있는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혹시 지금 최신 기변증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나사도 10년 전 모델로 달을 찍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새로운 바디가 아니라 내 장비를 향한 신뢰 아닐까요? 지금까지 플랜F의 권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